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캐릭터 탑 20입니다. 선정 기준은 임팩트, 보스, 작중행적, 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위에는 정상결전 후샤마을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준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에서 단숨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모습을 연출하며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으며, 후샤마을에서는 어린 루피를 해왕류로부터 구해주는 장면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의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현상금이 무려 40억 4,890만 베리로 샹크스는 현상황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겐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송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며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의 배에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왕색 패기를 개방하여 흰수염의 적단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왕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사왕급의 강자라면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패기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자신의 호적수로 평가하며 샹크스의 평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19위에는 첫 등장 당시만큼은 거프였던 사나이 스모커가 선정되었습니다. 스모커는 처음으로 등장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으며, 당시에는 버기 루피가 손도 못쓰고 당할 만큼 강력한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해군 최초로 루피와 라이벌리를 이룬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스모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뭉게뭉게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스모커는 작중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으며, 첫 등장 당시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극소수였으며 해로석을 소유한 인물도 스모커 자신을 제외하면 없었기에 스모커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고전한 적이 없는 루피를 상대로 단 한 대의 유효타를 허용하지 않으며 루피를 가볍게 초살내버리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버기의 적단, 조무래기의 적단을 매우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 간부의 위험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명성을 유지했으며, 흰수염의 적단 2번 대대장 에이스와의 맞대결에서도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호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부에 들어설 때까지 스모커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으며 패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강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스모커는 더 이상 예전같은 포스를 뽐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포스가 하락할 대로 하락하여 원피스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먹는 불우한 캐릭터가 되기도 하였기에 스모커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거물급 강자 한 명을 잡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위에는 토트랜드 스토리의 보스 카타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등장 당시 작중 최초로 10억 베리가 넘어가는 현상금을 보유한 것으로 공개되며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매우 잘생긴 외모와 간지나는 외형 덕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루피와 혈투를 벌이며 많은 명장면을 생성해내며 독자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의 적단의 최고 간부 3장성 중 한 명이며 3장성 중에서도 특출난 강자로 평가받습니다. 카타쿠리는 특히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폐왕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카타쿠리가 훗날 폐왕색 패기를 각성하는 경지에 오르면 전투력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를 높은 경지로 단련하여 자신의 공격에 무장색 패기를 담을 수 있으며 고무인간 루피에게도 치명타를 넣을 만큼 무장색 패기의 위력이 강력한 인물입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배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에 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가장 잘 활용하는 패기는 견문색 패기로, 카타쿠리는 견문색을 너무나도 수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17위에는 루피의 형 에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원피스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 에이스가 죽었을 당시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에이스가 사망한 것이 공개되자 에이스 죽음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모든 커뮤니티가 불타올랐습니다. 또한 에이스는 첫 등장 당시에도 주인공의 형이자 간지나는 불능력을 바탕으로 루피를 아득히 초월하는 강함을 보여주며 많은 임팩트를 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에이스는 과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슈퍼 루키였으며 포텐셜만 놓고 보면 최소 상황급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의 아버지는 원피스의 세계관 최강자 해적왕 로저이며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루피와 함께 해군 영웅 거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어린 나이에 단명하게 되며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칠무의 하위권 강자로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운 흰수염을 잡고자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징배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배와 혈투를 한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흰수염을 만나 흰수염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흰수염은 주먹을 휘두르지조차 않고 에이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고 에이스도 조금의 방황은 있었으나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16위에는 워터7의 최종 보스 러브루치가 선정되었습니다. 러브루치와 기어 세컨드 루피의 대결은 원피스 역사상 최고의 대결 중 하나로 불리고 있으며 루치의 직원 역시 원피스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루치는 에그헤드 스토리에 재등장하여 루피와 임시 동맹을 맺으며 활약하는 모습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러브루치는 역대 최강의 CP9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역대 최고의 사이퍼폴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에서 신뢰하는 강자입니다. 러브루치는 어린 시절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세계정부에서 길러낸 인간 병기이며 성인이 된 이후 CP9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러브루치는 NES 로비에서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로빈을 납치하여 처형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루피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크로코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에게 러브루치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세컨드를 각성하며 결국 러브루치는 패배하였고 러브루치는 세계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치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암살자를 제거하였고 세계정부에서도 러브루치의 능력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사이퍼폴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사이퍼폴 중 가장 강력한 집단이며 사이퍼폴을 총괄하는 집단인 CP0에 배치되었고 CP0 중에서도 사실상 대장을 맡고 있을 만큼 세계정부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15위에는 유일한 여성 사왕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첫 등장 당시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공포를 심어넣었으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도 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세계관 최강의 반열에 오른 강함을 선보이며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빅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왕으로 군림했던 인물이며 샹크스, 흰수염, 카이도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적이었습니다. 빅맘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세 가지의 패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바탕으로 전투했던 인물로 전투 센스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약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후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고 초신성 연합과 겨루었으나 결국 키드 로우디오에게 패배하며 빅맘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4위에는 이스트블루의 최종 보스 아론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론은 작중 초반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 캐릭터로 당시 KBS에서 더빙판 원피스를 본 초등학생들은 당분간 회를 못 먹게 되었다는 괴담도 존재합니다. 아론은 이스트블루의 진정한 패자라고 불렸던 인물로 흔히 이스트블루의 3대장이라고 불리운 돈클리크 아론 캡틴 크로 중 가장 강했던 인물입니다. 아론은 인간보다 몇 배는 강한 어인족으로 집 한 채를 가볍게 들어올릴 만한 괴력을 소유하였으며 물에서는 더욱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인에게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만 아론도 신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았으며 키자루와 징베에게 털린 이후 이스트블루의 거점을 잡고 주제에 맞게 해적질을 하였고 그 결과 루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트블루의 최강자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루피를 꽤나 몰아넣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스트블루 보스치고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3위에는 원피스의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처형당하는 모습만으로 독자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으며
원피스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성을 통하여 세계관 최강자다운 강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등장하면 할수록 평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저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데뷔 후 원피스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며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보통 DA1족은 신의 천적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로저는 해적왕이 되며 세계정부에게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서도 로저의 이름을 왜곡하여 골디로저라는 본명을 대신하여 골드로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 대부분의 인물들은 로저의 본명이 골드로저라고 알고 있으며 로저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흰수염조차도 로저가 자신의 본명이 골디로저라고 말해지기 전까지는 골드로저라고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DA1족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물론 역대 최고의 해적이자 원피스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조이보이 역시 DA1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로저가 DA1족 중 최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DA1족 중에서는 확실히 로저가 제일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배양색 패기를 포함한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며 검술과 기초 전투 능력 역시 발군인 인물로 추정됩니다. 12위에는 밀지모잘땅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알게 해준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발라티에에 도달할 때까지 무패행진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를 만난 이후 처참히 패배하였고 미호크는 조로와 루피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함께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가진 몇 안되는 인물이기에 칭호만 보더라도 미호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검우라고 불리며 미호크와 비견되는 검사는 전세계를 통틀어도 극소수이며 현재로서 미호크를 견제할 만한 검사는 밀지모잘땅의 실질적인 2인자 롤로노와 조오,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비에시류,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 화검의 비스타, 해군대장 후지토라 이쇼 정도밖에 없으며 이들조차도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사왕 샹크스와 오랜 기간 라이벌로 불렸으며 브랑뉴가 검술만 놓고 본다면 샹크스보다도 미호크가 뛰어나다고 말하기에 미호크는 최소 상황급 강자임을 알 수 있으며 상황 최고 간부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위에는 대장을 처음으로 몰아붙인 존재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키자루와 아오키즈가 내리 밀짚모자일당을 초살내버리며 당시에는 대장의 평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르코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뒤 키자루에게 발차기를 장렬시키며 키자루를 땅에 처박아버리며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라고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정상결전, 와노코니 모두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